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이 하루아침에 한식당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대째 이어온 프렌치 레스토랑의 여주인이 60여 년의 전통을 저버리고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무릅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문의 저주라고 속삭이던 사람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 이 식당 앞에는 매일 새벽부터 손님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미슐랭 평가단까지 예약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LA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테이스트 오브 서울의 오너 셰프 캐서린 스미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식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겪어야 했던 믿기 힘든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들의 배신, 수많은 모함과 음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까지.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3대째 이어온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드 스미스에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에 문을 열었고 어머니를 거쳐 저에게까지 3대째 이어진 이 레스토랑은 LA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를 2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스미스 가문의 영광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5년 전 제가 우연히 맛본 그 한 그릇의 김치찌개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놓친 저는 어쩔 수 없이 LA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낀 일을 해결해야 했죠. 그곳에서 맛본 김치찌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시원한 국물, 알싸한 매운맛의 조화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맛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한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행은 취소했고 매일 밤늦게까지 한식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유튜브로 한식을 배우고 한인타운의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맛의 비밀을 캐내려 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캐서린, 내가 미쳤구나. 할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을 만들고 발전시켜왔는데 갑자기 한식이라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얼굴이 붉어지시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어요. 게다가 동생까지 제가 가문의 수치라며 비난했습니다. 제 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난 내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갈 거라 믿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를 너에게 물려준 거야. 하지만 그런 믿음을 넌 배신으로 갚는 거니? 라며 쏟아부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레스토랑의 인지도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다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저라도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화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어설픈 변화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한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한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레스토랑으로 향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급히 유언장을 수정하셨다는 것이었죠. 레스토랑의 소유권이 저에게서
동생 마이클에게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식? 그게 뭐라고 우리 가문의 전통을 저버리는 거니? 마이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들과 함께 저를 레스토랑에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그날, 뜻밖의 손님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가위원이었죠. 스미스 씨, 당신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60년이 넘는 전통을 버리고 한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식에 대한 열정,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한식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저의 꿈까지. 흥미롭군요.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군요.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미식의 혁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는 평론가의 말은 제게 큰 용기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음모, 그리고 제가 마주해야 할 수많은 도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한식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것은 단순한 요리의 전환이 아닌 제 인생을 건 도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제 결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마치 아득한 꿈만 같았습니다. 캐서린, 정신 차려. 아직도 늦지 않았어. 출발 직전. 어머니의 마지막 만류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을 찾아온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도전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곧바로 박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식의 대가로 알려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찾아낸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리 냉혹했죠. 미국에서 온 요리사, 난 제자 안 받아. 박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지금까지 마주한 그 어떤 요리사보다도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온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한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박 여사님의 연구소를 찾아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받아줄 때까지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3일, 5일,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와중 갑자기 동생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캐서린,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셔.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 하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여사님이 연구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나? 우선 들어와요. 갑작스럽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니 혼란스러웠어요. 큰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저를 흔들어 놓았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할아버지께서 쌓아올린 노력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라며 화상통화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을 할아버지는 진심을 느끼셨는지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박 여사님의 연구소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한식은 종류도 엄청 다양했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계절별 제철 요리들까지 있었어요. 또한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장보기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음식 준비까지 하루가 너무나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요리학교에서 요리를 배울 때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잘 나가는 레스토랑에서 왔다면서 이 정도도 못하는 거야? 다시 해봐. 박 여사님의 호통은 매일같이 주방을 흔들었습니다.
한식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요리들과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정성과 철학이 담긴 문화였습니다. 여사님은 항상 저를 다그치셨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가르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엄청 엄격하게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L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의 변호사였습니다. 스미스 씨,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있었어요. 순간 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오기 전 레스토랑의 운영을 동생인 마이클에게 넘겨준다는 유언장이 사실은 동생 마이클이 위조한 유언장이었다는 것이었죠. 진짜 유언장에는 제가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캐서린에게 내가 선택한 길에 화를 내고 했지만 그 진심에는 레스토랑을 부흥시켜보겠다는 너의 열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변화가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레스토랑을 차리고 성장시켰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도전의식이 가득했지. 나이를 먹으면서 나도 점점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도전 정신과 열정을 너에게서 보게 되어 너무 뿌듯하단다. 내 열정을 믿는다라는 내용이었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이 레스토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는데 제가 없는 동안 레스토랑은 많은 적자를 내고 있었고 대출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레스토랑이 담보로 넘어갈 처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등 각종 장을 담그는 법부터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장아찌까지 하나하나 배워 나갔어요. 배울수록 한식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한국의 맛이 느껴지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후 LA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이클이 레스토랑을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레스토랑의 큰 투자자였던 한 분이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온 것이죠. 캐서린 스미스 씨 오랜만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LA의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당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미국에서 사랑받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험과 지금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분명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운명의 부름 같았습니다. 이 말을 박 여사님께도 전달했는데 박 여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지금의 너라면 충분히 준비가 된 듯하네. 이제 내가 날아오를 시간이야 라며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난 1년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 기술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박 여사님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박 여사님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와 그녀가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매각을 하루 앞둔 시점, 저는 마이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레스토랑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매각 계약은 내일 오전 9시. 저는 매각을 막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 책과 박 여사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프렌치와 한식의 퓨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이제 저의 진정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매각 계약 당일, 아침 일찍부터 레스토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주방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 이제 그만둬. 계약은 이미 성사된 거나 다름없어. 마이클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평가위원을 필두로 미국의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속속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예고 없는 방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될 것 같군요. 수석평가위원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매각 계약을 위해 온 바이어와 변호사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면서 캐서린 너의 열정을 믿는다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한식의 기본에 프렌치 터치를 더한 김치 콘소메였습니다. 맑은 육수에 숙성된 김치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이 스프는 한국에서 밤새워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군요. 아주 깊이가 느껴지는 맛이에요. 평론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나간 한우 타르타르는 제가 박 여사님에게 배운 약고추장 비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한식의 깊이와 프렌치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내보내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박 여사님,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메인 디쉬는 갈비 콩피였습니다. 하루 동안 된장에 숙성시킨 갈비를 프렌치 스타일로 조리한 것이죠. 이 요리를 개발하면서 저는 수십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요리의 탄생이에요. 평가위원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디저트로 나간 약식 브릴레까지 모든 코스가 끝났을 때 식당은 기이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캐서린 씨, 당신은 방금 미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석평가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 동안 프렌치 레스토랑으로서 LA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식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맛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 오랜 경험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가 될 듯합니다. 이런 레스토랑이 단순한 경영 문제로 매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순간 레스토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메일을 주셨던 투자자 분이 새로운 투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 매각은 피할 수 있었고 레스토랑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어요. 예약은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캐서린 스미스가 이끈다. 프렌치의 전통, 한식으로 재해석하다.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서린, 내가 해냈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난 늘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캐서린.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날아와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셨습니다. 한식을 널리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캐서린. 박 여사님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새로운 한식의 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한식의 깊이와 프렌치의 우아함이 만나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켰고, 이는 세계 미식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생 마이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했고, 이제는 레스토랑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의 화해는 우리 음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캐서린, 이제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기자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미식의 혁명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방에 섭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박 여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 열정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이제 저희 가게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의 실현이자 문화의 융합이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음식에 진심을 담는 것, 그게 바로 한식의 정신이지. 박 여사님의 이 말씀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의 그 설렘만큼은 첫날처럼 생생합니다. 캐서린,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이클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혁신적 문화 융합 레스토랑이라는 위한 새로운 칼럼을 작성했다고 해요. 이 소식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제 꿈은 이제 개인의 목표를 넘어 하나의 문화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에서도 가끔씩 레스토랑을 찾아오셔서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캐서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 학교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식과 프렌치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퓨전 요리 아카데미였죠. 내가 걸어온 길을 다른 이들도 걸을 수 있게 해주렴. 할아버지의 제안은 시의적절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식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 셰프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누나,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요. 같이 만들어봐요. 마이클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했던 그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죠. 박 여사님도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는 이제 그녀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요리는 끊임없는 진화야. 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 박 여사님의 이 말씀은 학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셰프들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학교는 예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한식을 배우려는 셰프들이 곳곳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죠. 셰프님, 저도 언젠가 셰프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멀리 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 파리, 도쿄 등등.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식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시작한 이 움직임이 세계 미식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슐랭의 수석 평가위원이 다시 한번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한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제 한식 퓨전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변화를 보시며 더없이 행복해하셨습니다. 특히 손녀의 성공보다도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 이제 난 여한이 없구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한식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할 때예요. 마이클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재단은 젊은 셰프들의 꿈을 지원하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프렌치의 본고장에서 한식의 매력을 선보이는 것, 그것은 제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언니, 파리에서도 분명 성공할 거예요. 마이클은 이제 LA의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불안정한 동생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제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이 맑으면 음식도 맑아지는 법이지.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들른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맛본 김치찌개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첫날의 그 설렘과 긴장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리에서의 도전,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더 큰 꿈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죠. 꿈은 결코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니까요.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식과 프렌치의 만남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식이 외국에서 아주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우리의 전통 음식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